첫째는 말이 참 느렸다. 아이마다 발달 속도가 다르다고만 생각해 크게 걱정하진 않았다. 24개월이 된 무렵까지 엄마라는 단어만 할 줄 알았다. 동네 소아과에 영유아 검진을 하러 갔더니 소아과 원장님이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꼭 해봐야 한다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재빨리 대학병원에 예약을 하고 그때부터 언어발달 지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때 되면 말문이 터지니 걱정 마라. 아이를 방치하지 말고 늦기 전에 병원에 가봐라 등 어떤 의견과 경험담에 의지해야 할지 마음을 정할 수 없었다. 첫째는 수차례에 걸쳐 여러 검사를 받았다. 담당 전문의로부터 청각이나 구강 구조 등의 기능적인 문제는 없으나 아이가 아직 어리고 자폐 스펙트럼도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자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일단 언어 치료를 해보라고 했다. 예상치 못한 자폐라는 단어에 우리는 급속도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난 첫째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관찰했다. 첫째의 표정 하나, 몸짓 하나에 웃었다 울었다를 반복했다. 자폐만은 아니길 간절히 기도했다. 그리고 언어 치료만 받으면 빠르면 몇 개월, 늦어도 1년 안에는 말이 트일 거라 내심 기대도 했다. 언어치료센터에서 겨우 24개월 된 아기를 의자에 앉혀놓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니 참 답답한 심정이었다. 40분 동안 첫째가 했던 행동이나 말을 선생님이 일일이 알려주면서 집에서 어떻게 이끌어줘야 하는지 코치를 해주셨다. 첫째가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코칭 수업을 받는 것 같았다. 코치 받은 대로 최선을 다해 첫째에게 얘기했다. 결론적으로 언어 치료는 치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엄마가 평소에 코칭 받은 대로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첫째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이 거의 없었기에 나 혼자 벽 보고 얘기하는 기분이었지만 게을리하지 않았다. 첫째가 말을 못하는 게 내 탓인 것만 같았다. 집안일 좀 하겠다고 TV 보여주고 영어 조기 교육 시킨다고 영어로 된 만화만 보여줬던 게 너무 후회됐다. 그러니 어떻게든 내 손으로 첫째를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나 자신을 밀어붙였다. 센터에서 검사를 해보니 첫째는 언어 발달뿐만 아니라 호명 반응과 눈 맞춤도 잘 안 되고 있었다. 말이 늦는 것 말고는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검사 결과에 당황했다. 이날부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엔 첫째가 있었다. 센터에서 말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책을 많이 읽어주라고 했다. 난 그때까지 때 되면 읽어줘야지 하는 아니란 마음으로 책 사는 데도 인색했었다. 첫째는 책 읽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 무릎에 앉혀서 책 한 권 읽어주는데도 나는 진땀을 빼곤 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다. 첫째가 멀리 달아나면 아주 큰 소리로 책을 읽어 어떻게든 소리를 들려주려고 애썼더니 어느 날 책을 읽고 있는 내 옆에 와서 앉게 되었다. 그날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노력에 대한 작은 보답을 처음으로 받은 날이니 말이다. 매일의 일과가 오감놀이나 체험학습, 독서 등 열정맘으로 변신해 지쳐도 지치지 않은 척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열심히 하면 금방 좋아질 줄 알았는데 거의 변화가 없었다. 독서 선생님도 고용해 책을 읽어주었는데 첫째가 너무 반응이 없어 독서 선생님이 2달 만에 그만두셨다. 최대 1년이라고 마음을 새기고 육아에 열정을 쏟고 있던 내게 언어치료 선생님은 아이마다 달라서 늦는 아이는 학교 가기 전에 트일 수도 있다고 했다. 믿을 수 없는 얘기였다. 첫째는 말이 정말 더디게 늘었고 5살이 돼서 간신히 말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엄마인 나 말고는 첫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 일반 어린이집에는 보낼 수 없었다. 괜히 아이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할까봐 걱정이 됐다. 그래서 일반 어린이집이 아닌 자연놀이를 통해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으로 첫째를 보내게 되었다. 여기는 공부보다 놀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린이집이었다. 우리 부부에게 조기 교육은 사치였다.
그저 건강하게만 커졌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 산으로 들로 나들이를 다니며 첫째의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고 언어적인 표현도 조금씩 늘어났다. 자연에서 마음껏 뛰놀고 벌레도 만져보고 하는 생활이 첫째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첫째의 변화를 느끼게 되니 아이들을 자연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집안에서 마음껏 뛰어다녀도 되고 현관문 열고 나가면 계절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챌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어졌다. 그래서 양평으로 이사를 왔다. 다행히 양평에서도 바깥놀이를 바탕으로 발도르프 교육을 하는 어린이집을 찾게 되어 첫째가 새 어린이집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엔 변함없이 책을 읽었다. 책을 읽는 동안 첫째는 거의 질문을 하지 않았기에 아이가 얼마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책에서 봤던 것들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참 많이 돌아다녔다. 그리고 실수 없이 얘기했다. 첫째가 6살이 되어 말을 좀 하게 되었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아이 스스로 잘못된 발성법을 터득해 말하는 바람에 목소리는 허스키해 발음은 부정확했다. 24개월부터 학교 입학 전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언어치료센터를 다녔다. 센터가 구리에 있어서 양평으로 이사 온 후에는 일주일에 2번씩 양평과 구리로 오갔다. 흔히들 얘기하는 어느 날 갑자기 탁 트인 말이 아니라 고기가 기어가듯 느릿느릿 조금씩 말이 늘어왔기에 이게 어디냐며 기뻐했지만 막상 학교에 보내려 하니 걱정이 앞섰다. 발음 때문에 학교 생활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8살이 되어 학교에 입학했고 발음은 좀 부정확하지만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었다. 어느 날 부모 참여 수업에 참관하게 되었는데 첫째의 수업 태도에 어안이 벙벙했다. 수업 시간 내내 발표에 열을 올리며 적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수업 태도를 보고 첫째가 드디어 언어 발달 지연이라는 길고 긴 터널에서 빠져나왔다고 생각했을 때는 울컥했다. 그동안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보상받은 기분이었다. 우리의 걱정과 달리 첫째가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독서의 역할이 컸던 것 같다. 독서를 통해 얻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첫째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고 친구들이 첫째를 똑똑한 친구로 인정해주어 부족한 부분이 가려졌던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권씩 책을 빨리 읽는 아이가 신기해서 어떻게 그렇게 책을 빨리 읽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책 읽어줄 때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읽는다고 했다. 등장인물에게 각자의 목소리를 부여해 상상하며 읽는다는 것이었다. 책 읽을 때 어린 첫째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쑥스러움도 무릅쓰고 구연동화 하듯 읽어주었더니 그게 첫째에게는 독서의 길잡이가 되었던 것 같다. 가끔 속상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을 때 책을 읽는 첫째를 보며 책을 읽는 이유를 물었더니 책 속에 들어가 있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했다. 첫째에게 책이 재미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줄은 몰랐다. 독서량이 많아진 첫째는 늘 말이 많았다. 하는 말마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쏟아졌다. 더 이상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첫째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 슬슬 공부에 욕심이 났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 살다 보니 학원의 폭이 넓지 않아 방과 후에 학원 대신 집에서 공부하기로 했다. 공부라고 해봐야 30분 정도 온라인 수업하고 남편이 영어 좀 봐주는 게 다였다. 그 대신 독서는 꾸준히 이어나갔다. 그러다 학교에서 영재학급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영재라는 단어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영재학급에는 끌렸다. 교과서를 벗어난 창의적인 수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첫째를 설득해서 영재학급에 지원했다. 작은 학교에 다니는 첫째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첫째를 영재라고 생각할 일이 없었기에 영재 교육에 대해서 무지했었다. 시험도 보고 면접도 본다고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막상 시험장에 가보니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수능 시험장을 방불케 했다. 이후에 영재학급도 사교육을 통해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험을 끝내고 온 첫째에게 시험 문제에 대해 물어보니 많은 독서를 바탕으로 사고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같았다.
대답이 시원치 않은 첫째의 길을 살려주려고 떨어져도 괜찮다. 좋은 경험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미리 위로의 말을 건넸다. 정밀검사 결과를 보던 의사 선생님께서 환자 중에 말이 늦었어도 서울대에 간 아이가 있다는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셨다. 그때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지만 그 말이라도 마음속에 되새겨야 견뎌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만 첫째가 영재학급에 떡하니 붙었다. 첫째도 운이 좋았다며 진심으로 기뻐했다. 영재학급에 붙었다고 영재는 아니겠지만 24개월 때부터 눈물 훔쳐가며 키웠던 이 아이가 실력으로 영재학급 문턱을 넘었다고 생각하니 더욱더 대견하게 느껴졌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던 영재 수업이 드디어 끝났다. 제대로 된 사교육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첫째가 영재학급에 당당히 합격하고 실험 리포트도 쓰면서 담당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다. 지금 생각해보면 첫째가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독서 덕분이라 생각한다. 언어 발달 지연이라는 진단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깨닫게 했고 아이의 더딘 성장에도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했다. 다시 돌아가라면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이제는 감사한 마음이 든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